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16년생으로 출생 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생만 구매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 대신 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오부제 요일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한 매를 살 수 있으며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5개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10개사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예방 백신의 경우 GC 녹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출시한 의약품을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의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공급받아 치료제 개발에 나섰고, 이뮨메드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의 치료에 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과 개발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어서 상용화를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본사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서울 송파 본사를 방문해 마스크, 손세정제 등 코로나19 관련 위생 상품의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치를 체크했습니다. 쿠팡은 먼저 소비자들의 주문 폭등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팔거나 마스크를 끼워 파는 등의 입점 업체의 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켓 배송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마스크, 손세정제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누리호 개발과 우주부품 연구 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6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서면으로 진행된 16개 관계부처 합동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시행계획은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입니다.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는 6,158억 원이 투입되는데 특히 2022년 7월 한국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을 발사하기 위해 329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합니다. 이 밖에도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우주환경 부품시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싱가포르, 태국 통신사와 손을 잡고 게임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통신사인 싱테, 태국의 통신사인 AIS와 게임 플랫폼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3사는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과 권리도 동일하게 갖기로 했습니다. 3사는 합작회사를 통해 게이머 대상 전문 커뮤니티, e스포츠 연계 사업, 게임 미디어 콘텐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보는 게임 등 게임 외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합작회사의 목표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주장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3자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검찰과 에어버스 양자 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민생당 최이배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의 180억 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3자연합은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프랑스 법원 판결문이라면서 공개했고 리베이트 수수가 조원태 회장 몰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목적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3호 수액공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화 초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시장에서 주요 수혜주로 부각된 종목들의 실적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나비 등 애국 테마주로 꼽히는 6개사의 작년 하반기 연결 영업이익 합계가 1년 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삼성 SDS는 어제 ABL생명과 데이터 센터 이전과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ABL생명의 정보기술 인프라를 삼성 SDS 상암 춘천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고 향후 5년 동안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